바르고 찍으셔가지고 피부 자체도 좀 심해 보였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리가 또 심하긴 해요. 두꺼워서. 지금 파우더는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발라주고 계세요? 하고 그다음에 세럼을 바르려고 해도 자꾸 진물이 있으니까는 그걸 못 바르고 항생제 바를 때가 많았어요. 조금 진물이 좀 꾸덕하다 하면 세럼 바르고. 그래서 노스 항생제 이걸 많이 했어요. 학교 가야 되니까 아침에 스킨하고 밥 먹고 이제 조금 마르면 그때 다시 한번 논이로 척척 적셔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항생제 바르고 거즈 씌워서 보냈었죠. 학교. 네, 원래 이렇게 농가진성 염증이 있으면 한 3시간, 4시간만 관리를 안 해줘도 확 심해지고 확 퍼지거든요. 근데 더 심해지지 않으면 다행이고 유지만 해도 다행인데 완전 고학년은 아니죠. 4학년. 4학년쯤이죠. 늦게 오잖아요. 1시 반에 왔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갔다 와서 거즈 떼고 이제 바르고 그렇게 해서 전신은 한 3번밖에 안 하고 진물 나는 부분은 수시로 좀 해줬어요. 논의 정도는 제가 맨날 해야지 하면서 맨날 이렇게 지쳐가지고 맨날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날 댓글도 드렸듯이 이렇게 관리해서는 이게 잡힐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 횟수도 작은데 너무 심할 때는 항생제를 먹었었잖아요. 예, 약을 먹었다가 지금은 안 먹고 있잖아요. 예, 바르기만 하고 있는데 염증이 잡힐 기미가 안 보이고 또 오도리들이 옆으로 더 생기는 것들도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라고 보셔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잡힌다라고 볼 수가 없죠.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리고 관리 자체도 유지하고 있는 정도 수준 또는 더 심해지는 수준. 이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해서는 시간만 계속 가는 거고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항생제도 꽤 먹었는데 또 먹이자니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결정하시는 거긴 하지만 너무 많이 먹었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날짜만 가고 있어요. 아토피는 몰라도 조금 있던 염증이 먹거리만 관리를 잘못해줘도 또는 가려워서 긁다가 이 균 관리만 조금만 잘못해줘도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 처음에 엄청 심했을 때 항상 이 농가지는 바짝해서 끝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아토피가 아닌 염증성이 항상 자주 올라오다 보니까 특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불씨를 남겨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 없는 아토피만 있던 부위라도 그 세균이, 그러니까 농가진이 일으키는 균이 있잖아요. 또 생길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발에서 시작해가지고 심해지기 시작한 거죠. 좋아졌을 때, 조금 느슨해졌을 때 관리를 잘 체크해서 내가 어떻게 관리했나를 돌아보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절대 심해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전조 증상이 보일 때 그걸 빨리 불을 꺼야 해요. 근데 지금 말고 예전에 좀 괜찮으니까 또 평상시처럼 뭐 하루에 뭐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발라주면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몇 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저도 너무 답답해요. 끝날 수 있는 건데 안타까운 거죠. 그게 별거 아닌데 그렇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별거 아닌 게 아니죠. 내가 생각해도 너무 아이가 안쓰럽고. 아니 그래서 저기 소개해준 주원이 엄마도 저기 시준이 이제 패턴을 보면 뭐 먹는 거를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산 호주산 소고기 정도는 먹고 그다음에 학교 급식 정도 먹고 그다음에 나쁜 불량식품은 안 먹는데 그게 뭔가 나쁜 거나 애가 반응한 음식을 먹어서라기보단 제 생각에는 먹지 않는다고 하지만 노출되는 나쁜 먹거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급식에서도 아무래도 조미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고 또 이렇게 4, 5학년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면서 엄마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해진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나중엔 다 발각이 돼요. 애들이 절대 안 먹었다는데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초등학생 저학년, 고학년 아이들이 보면 누군가가 주위에서 보고 그걸 신고하는 거죠, 엄마한테. 그래서 그래서 얘가 계속 반복하고 올라왔구나 또는 심해졌구나 그걸 알게 되는 사례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그런 게 아닐까. 뭐 딱히 뭐 고기나 이런 거 많이 먹어서 이런 거보다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라기보다는 아마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반응하는 치명적인 것들, 나쁜 성분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있고 또 초반전에 올라올 때 불씨를 꺼야 하는데 그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농가진이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쫙 또 퍼져버리죠.
네. 그래서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초심처럼 가서 끝내야 돼요. 처음에 아토피, 농가진 오기 전에도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네. 정말 심해였는데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거를 바짝 하면 끝날 것을 막 몇 달씩 끄는 거죠. 이제 생활할 만하고 딱히 막 엄청 심하지 않으니까 완정을 해놓은 빨이 있어서 꽤 좋은 상태를 오래 유지하거든요. 하다가 다 되면 또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서 심해지고 하면서 농가진도 오고 반복하고, 그리고 항생제 한번 먹어버리면 우리가 농가진 잡는데 1차적으로 약을 안 써보고 먼저 잡거든요. 약을 안 써보고 잡아도 안 쓴 아이들은 진짜 빨리 잡혀요. 그리고 다시 잘 안 올라오고요. 근데 약을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쓸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꼭 써야 할 때, 너무 심할 때는 꼭 약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썼잖아요. 그러면 그 항생제나 이런 약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자연 치유는 약하단 말이에요. 방법이 꾸준히 서서히 그러면서 작지만 힘을 발휘해서 결국은 내 몸의 자연 체력의 힘에 의존해서 호전이 되는 건데, 좀 강한 것들을 써버리면 이 약한 방법이 잘 안 먹힐 수가 있어요. 한두 번은 먹히는데 자꾸 반복하고, 그리고 또 항생제를 뭐 자주 많이 먹게 되면 장이 또 초토화되잖아요. 유익균들이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없어지긴 되게 쉬운데 다시 생기기는, 또 균종이 늘어나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 벌써 농가진 때문에도 먹은 항생제가 꽤 오래잖아요. 저번에 가슴 그때도 먹지 않았었나요? 잠깐? 3주 먹었죠. 그쵸. 요번에는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진물이 좀 그냥 아토피가 심해서 진물이 나는 거는 파우더 한다고 이렇게 퍼지지 않아요. 얘는 그런 퍼지는 균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성질이 다르거든요. 그거를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균 퍼지는 염증을 농가진성이라고 하고, 퍼지지 않고 그냥 아토피에 염증만 있는 거를 농가진성이라고 하진 않아요. 보통은 진물 나오면 다 농가진이라고 그러거든요. 농가진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구분도 좀 애매모호하고, 어쨌거나 저는 완정법에서 이게 농가진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퍼졌을 때, 짧은 시간 안에 쫙 퍼져갈 때 농가진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독소 배출의 염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물이 나는 것이 독소 배출이 때문에 염증이 진물이 날 수도 있고, 아토피가 염증이 심해져서 진물이 날 수가 있는 거고, 그 관리 잘못했던 염증이 주위로 퍼지면 퍼지는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거,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는 퍼지는 것들이죠. 이전에 우리가 경험을 해봤듯이. 그래서 완전히 잡아버려야 돼요. 사진 보시면 다리 엉덩이 뒤쪽 있잖아요. 허리 라인, 여기 쫀쫀쫀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퍼져갖고 올라온 것들인데, 완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또 얘네들이 더 안 퍼지고 딱지가 지면서 아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잡히면 걷잡을 수 없이 막 심해져요. 한 일주일 내에 쫙 퍼져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농가진이라고 해요. 아토피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치명적인 어떤 알레르기 음식을 먹지 않는 이상 그렇게 확 퍼지진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심해지죠. 그런데 얘는 퍼지는 균이에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조그만 아토피가 있던 부분들이 그런 염증성으로 다 변해버리고, 없던 부위도 허리 라인 같은 이런 것들이 생겼다가 점점 염증성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그날보다는 엄마가 봤을 때도 좀 꼬득꼬득해지고 딱지지고 좀 암으로 가고 있는 것 같죠. 이것 또한 줄기를 타기 때문에 좀 가라앉았다가 올랐다 하는데, 열심히 관리한다면 이게 또 딱지가 져서 떨어져 나가고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하루에 2번, 3번 이렇게 집중해가지고는요, 안 잡혀요. 좀 좋아질만 하다가 또 뭔가 노출된 음식, 나쁜 먹거리 있잖아요. 이게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단백질, 우유콩 이런 것들로 심해지는 거는 지금은 그거보다 이제 그런 것들도 물론 뭐 애가 반응하는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원초적으로는 일단 나쁜 먹거리 더 확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급식에서 뭐 소스라던가 일단 양념들은 다 MSG가 들어가잖아요. 된장, 고추장, 간장, 짠장 이런 거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간식이나 아니면 엄마가 모르게 노출되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확 심해지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그거 조심하면서, 이게 더 고학년 되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보통 완정은 완전히 정상 궤도에 튼튼한 경치까지 올려버리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좀 먹거리를 좀 노출을 하거나 뭘 좀 먹어도 이 아이가 이겨내요. 그때는 이미 스킨 제품들도 사용하지 않고 있고 파우더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도 내가 튼튼해졌으니까, 내가 힘이 세졌으니까, 이겨내는 힘이 세졌고 면역력이 좋아졌고 피부도 건강해졌으니까 그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자극이나 심해질 만한 어떤 원인들을 내가 이겨내는 건데, 윤희는 아직 완전히 이겨내는 힘이 없는데 그 전에 그게 노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다가 그게 또 농가진으로 진행을 해버리는 거죠. 아마 처음부터도 농가진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제 아토피로 우리가 시작을 하니까 아토피에 준해서 관리를 해도 빨리 좋아졌는데, 이게 자꾸자꾸 남아있던 불씨가 퍼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 농가진성으로 해서 계속 크게 한 몇 번의 고비가 왔죠. 깨끗할 때는 또 좋았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끝나버려야 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안정하고 나면 우리가 스킨세럼 파우더 이런 건 안 해도 부족한 영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아직도 이겨낸 힘이 좀 모자랄까 싶어서 먹는 식품으로 좀만 도와주면서 그 다음에 스스로 회복하면서 그런 먹는 거 도와주지 않아도 이겨내는 상태가 딱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고학년 되면 더 이겨내는 힘이 세지고 그렇게 되는데, 사춘기의 고비가 또 있더라고요. 사춘기 때 이 아이가 이겨내는 힘이 더 세져서 확 더 좋아져 버린 애가 있고, 호르몬의 변화로 좋다가 다시 또 확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느 정도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겨내요. 그러다가 또 없어지고 딱히 막 방치해놔도, 예, 그래. 빨리 끝나지 않거나 이제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거의 그 이유는 정석대로 하지 않는 분이 거의 100%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파우더도 사실은 매일 해야 되는 거고, 매일 안 해더라도 막 가끔 한두 번 빠질 수는 있는데 위력이 엄청나거든요. 그걸 하면서 피부를 완전히 좋아지게 해줘버려야 되는데, 좋아졌으니까 조금 남아있는데 그거를 주 1, 2회 하거나 하루에 한두 번 하는 거는 그건 일상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관리로는 못 버티는 거죠. 근데 완정을 해버리면 그 일상관리를 해도 이겨내요. 그 경지까지 항상 못 갔다는 거죠, 윤희는. 맞아요. 이번엔 진짜 좀 어떻게 좀 바짝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무조건 해라. 예,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